올리업 커피 프로젝트 이번에는 게임의 저장 그리고 게임 일시 정지 두 가지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진행도나 아니면 플레이어의 상태 같은 걸 저장할 때는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를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그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세이브 게임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레벨에 배치하는 건 아니라서 액터는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그리고 저장을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플레이어 인덱스, 그 다음이 슬롯 네임, 그리고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 그 자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인덱스는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일 때 그 플레이어의 번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슬롯 네임은 옛날 젤다의 전설 하셨던 분이면 알겠지만은 세이브 파일 공간이 3개가 있고 그 공간에 각자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듯이 그 이름을 슬롯 네임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를 선언했을 때 만들어 놓은 형식대로 값이 저장이 되어서 이제 게임을 꺼도 진행 내용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업 카피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점프맵 게임이니까 저장할 때 필요한 게 뭐 별거 없이 액터의 위치만 저장을 하면 되니까 트랜스폼이라는 트랜스폼 자료형의 변수만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수업했던 건데 트랜스폼이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위치 구조체 변수랑 로테이터 자료형의 회전값 저장하는 변수랑 그 다음에 크기 스케일을 지정하는 벡터 구조체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도 저장하는 법을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느려. 디미 파일. 올리어 프로젝트 만드는 동안 코드 설명부터 하자면 ALS 어드밴스드 로코모션 시스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일단 임시로 그냥 단축키 눌러서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뭐 따라 만드시면 되는데 좀 코드 설명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Z를 임시로 사용할 키로 정했고 코드 내용은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서 변수로 승격을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의
변수로 승격을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폰의 트랜스폼 값을 이 세이브 게임 인스턴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슬롯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슬롯 네임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슬롯 네임을 우클릭해서 변수로 승격을 해서 그냥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아무 의미 없는 문장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값이나 넣어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Z키를 누를 때마다 같은 이름의 세이브 파일이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저장 내용을 덮어쓰고 하는 방식으로 저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세이브 파일이 하나뿐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지금까지 얼리얼 에디터 뭐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껐다 켤 때마다 원래 처음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데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는 껐다 키는 게 있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프로그램에 했던 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Z를 눌렀을 때 이제 save 1이라는 이름의 저장 파일을 만들고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값을 받아서 save 1에 저장을 하고 이제 레벨에 껐다 켜져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원할 때마다 save 1 파일에 있는 트랜스폼 값을 받아와서 쓰는 거에 기본적인 세이브 게임 오브젝트의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Z 눌러서 저장하는 거는 나중에 체크 포인트 같은 걸로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ESC를 눌러서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기능만 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입력 매핑 같은 거 필요 없게 그냥 Z를 눌렀을 때 실행하라 라고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프린트 스트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저장 기능을 제대로 구현한 뒤에는 노드 연결을 끊어서 안 쓰게 될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에 가서 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롯에 있는 세이브 게임을 로드를 하고 그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 변수 값을 플레이어의 위치로 지정을 해서 저장돼 있던 위치로 플레이어가 레벨을 시작하게끔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뭐의 형변환이라는 코드를 아마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수업 때 영어로는 cast2라고 부르고요. 되게 자주 쓰게 되실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트 형변환의 정확한 용도는 우리가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하면 지금 플레이어가 실제로 쓰고 있는 ALS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불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얼리얼 기본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반환이 돼요. 여기 값에서.
해서 이거를 ALS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형변환을 시켜야 ALS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만 있던 변수인 슬롯 네임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이 레벨 블루프린트의 작동 방식은 이전에 저장해뒀던 save1 파일에 슬롯 이름을 찾아서 세이브 내용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변경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게임 퍼즐을 만들 거예요. 일시정지 화면. 퍼즐 메뉴 위젯 블루프린트 지난 시간에 게임 시작 화면 만들 때 만들어 봤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이 느낌 만들어지는지는 금방 아시겠죠? 그리고 게임 중지 액션 매핑을 추가를 할 겁니다. 로코모션 시스템 지금 이 에셋이 기존 입력 매핑 방식을 쓰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 들어가시고 거기 있는 액션 매핑에서 요 입력 매핑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게임 테스트를 할 때 선택된 뷰포트나 새 에디터 창 이거 둘 중 하나를 쓰고 계셨을 텐데 두 실행 방식의 공통점이 ESC가 게임 강제 종료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ESC 앱 입력 액션을 만들어도 이 두 실행 방식으로는 이 입력 무시되고 그냥 실행 자체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ESC의 입력 액션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밑에 있는 독립형 게임 같은 걸로 실행을 하셔야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S 베이스 캐릭터 BP의 이벤트 그래프에서 비긴 플레이에 아마 딱 여기까지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퍼즐 메뉴 위젯을 생성하고 변수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서 게임을 시작하면 퍼즐 메뉴 위젯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뷰포트 추가는 ESC 입력을 했을 때 뷰포트에 추가를 해서 뜨게 만들 거기 때문에 add to 뷰포트는 저기서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입력 액션에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인풋 그래프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퍼즐 게임 액션 입력 액션을 새로 만드시고 get player controller에서 마우스 커서 표시라고 show 마우스 커서였나? get set 마우스 커서 아니 set show 마우스 커서 네,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커서를 표시하게끔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서야 add to 뷰포트를 이제 변수 받아서 뷰포트에 추가를 하고 이제 ESC를 눌러서 게임을 일시 중지한 거니까 인게임 입력은 받지 않고 UI 입력만 받도록 설정을 하고 다음에 게임을 일시 정지하라는 식으로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퍼즐 UI가 생성이 되고 거기 있는 엑시트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 ESC를 다시 누르면 인게임으로 복귀하게 되는 식으로 코드를 짜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게임 종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quit game이라는 함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필요한 거니까 컨스트럭트 이벤트에서는 set 키보드 포커스 하나 연결해 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엑시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퀵 게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ESC를 다시 누르면 게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퍼즈 게임 액션을 여기다가 선언해서 쓰면 되겠네? 하지만 위젯 블루프린트는 입력 이벤트, 이 퍼즈 게임 액션 같은 류의 입력 액션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쓰는데 위젯 블루프린트의 함수 보시면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오버라이드 개념 자체는 그냥 읽기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쓸 건 onKeyDown이라는 함수 오버라이드를 쓸 거라는 겁니다. onKeyDown을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댔을 때 뜨는 설명은 키를 눌렀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nKeyDown을 좌클릭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함수가 생기는데 여기서 키 입력이 됐을 때 그 키 입력이 ESC라면 게임 화면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제 직접 해보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Alt F4 마냥 Alt F4 세이브 간판 마냥 닿으면 저장이 되는 액터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ESC에 지금의 엑시트 버튼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이브 게임이라는 위젯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저장을 하거나 둘 중 한 방식을 직접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